네, 오늘 저희 포럼에 관광으로 도약하는 도봉, 세계가 찾는 관광 특급 추진, 오늘 포럼에 이성빈 구의원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오신 모든 우리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도봉의 관광인가? 제가 도봉에서 61년을 살면서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7년도 3월에 아레나가 준공이 되면 저희 도봉구는 이 아레나 때문이라도 우리 도봉구는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에는 우리 산무라고 영화관이 없고 스타벅스가 없고 제일 중요한 또 백화점이 없습니다. 지금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지금까지도 백화점이 없는 구입니다. 앞으로 도봉구에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2027년 3월 아레나가 완공이 되면 연간 28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산, 그동안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와서 식사, 막걸리 가지고 오셔서 등반하고 내려가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 지하철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봉구가 앞으로 아레나 경기장을 서울 아레나가 완공이 되면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과 관광과 모든 걸 연결시킬 겁니다. 기회의 창 도봉산 관광 특구입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관광 특구는 서울에 이미 그 전에 한 곳이 더 생겨서 7곳이 아니라 8곳입니다. 도봉산 창동 관광 특구 지정은 북부의 축에 빈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충족으로 특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구 지정 절호의 기회가 왔고 전 세계인의 소비를 유발할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구에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부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의 훌륭한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분야에 김수영 문화권, 평화 문화 진지, 연산 문명, 간송 옛집이 있습니다. 도봉구의 훌륭한 관광자원에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창동의 사진미술관, 로봇 인공지능과학관, 도봉산의 산악박물관, 쌍문동에 듀리 뮤지엄이 있습니다. 자연 분야에는 방학동 은행나무, 서울에 우리 도봉구가 자랑하는 창포원, 도봉옛길, 도봉일동의 무수골 녹색 복지센터, 초안산의 하늘꽃 정원이라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합니다. 훌륭한 관광 자원이 파편화되어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문화 콘텐츠, 전시관, 자연 등 훌륭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통의 접근성의 한계와 여타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숙박시설 등 머무를 곳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평화문화진지, 간송문화 옛지, 정의경주묘, 연산문묘 여러가지 훌륭한 관광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도시 부흥을 연결과 편의, 콘텐츠, 제도, 4대 실행 전략을 통해서 관광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력적인 연결. 상권과 관광객을 연계해야 됩니다. 지금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이 창동 신창시장, 방학동 도깨비시장, 장동 골목시장, 쌍문시장, 백운시장, 신도봉시장이 있습니다. 상점가도 요즘 많이 생겨서 쌍문역 둘립상점가, 오도봉거리 상점가, 창동역 상점가, 쌍리단길 상점가, 도봉산 옛길 상점가, 성황당 상점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관광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연계를 시키려면 지금까지 모바일 쿠폰북, 할인 QR 코드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안내 도슨트, 안내하시는 분들이 해설도 하면서 청년,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는 맛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황당 상점가에는 80년 전통의 무수옥이 있습니다. 무수옥은 1943년에 오픈해서 지금 82년째입니다. 그 옆에 사무국창은 45년. 중국집 홍방문 50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당 상점가에는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을 줄여서 이퓨레가 있고, 마치노 쇼프도 일식집과 써리 포차나, 태국 음식, 멕시코 음식, 폰타코 등 전 세계 각지의 음식점이 성황당 상점가에 많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골목형 6곳과 7곳을 다 합쳐서 관광과 연계를 꼭 시켜야 합니다. 주차복 공간 확보 사례는 신도봉 시장을 제가 신도봉 시장에 주차 공간이 하도 없어서 이번 9월에 주차 공간 12면을 확보해서 이 신도봉 시장 상점가에 주차 공간이 없는 것을 이번에 완공을 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연결 스탬프 투어 정책 강화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10군데인데 거기에다가 문화 명소에 그쳤던 스탬프 투어를 상점가와 전통 시장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은 음식점에 오신 분들을 할인하고 기념품 등을 연계해서 보행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보행 중 자연스러운 사진 촬영으로 SNS 업로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매력적인 연결 이정표 강화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관광을 할 때 이정표를 많이 봅니다. 관광 핵심 축에 저희는 이정표를 100m 간격으로 외국어를 병기하고 픽토그램 역시 삽입을 해야
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표기를 해서 보행 및 체류 시간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연결의 참고 사례입니다. 수원 행궁동 행리단길 사례입니다. 수원 화성이라는 강력한 문화자원과 상권을 연계한 사례입니다. 이정표와 스태프 투어 운영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 행궁동 행리단길은 매력적인 연결로 체류와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교통 도봉버스 운행입니다. 도봉구 투어를 위한 도봉버스 운행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를 활용하여 관광지를 순환버스 도입을 해야 합니다. 막힘없는 교통에 인천공항 직행버스를 강화하는 겁니다. 관광 접근성을 위한 직행버스 증편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수락산 터미널 외에 아레나와 도봉산 인근의 정류장도 신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막힘없는 교통의 참고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남산 순환 셔틀버스는 남산 일대를 짧은 배차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6분에서 10분 내외로 지하철역과 케이블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도봉산과 서울 아레나 관광축 버스 설계의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주공항 리무진 601번도 공항 숙박과 관광지를 직결하는 노선으로 환승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용자 신화 정보를 제공하고 정류장을 브랜딩합니다. 인천공항 직행 신설 및 강화 논리의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풍성한 콘텐츠입니다.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막연한 먹자골목이 아닌 두부와 산나물 등을 살린 채식거리 어떻습니까? 장수 막걸리가 전체 판매량이 1억 8천만 병이라고 합니다. 장수 막걸리는 서울에서 도봉, 성도, 강동, 구로, 태릉, 은평 등 6개에서 제조를 하는데 도봉, 창동 장수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고 창동 거를 달라고 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할랄 코리아, 할랄 인증, 비건 인증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합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방해에도 할랄 테마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콘텐츠 야관 경관 조성입니다. 시장 골목과 둘레길에 야관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야관 경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참고 사례로 팀랩 규슈라고 규슈 미국 내야마 숲에 매년 야간 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숲과 바위 등을 작품으로 전환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산,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에도 야간 경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콘텐츠 도봉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도봉산을 활용한 콘텐츠에는 야외 클라이밍 1일 암벽 체험을 진행하고 도봉산 등정할 때마다 포인트별로 봉우리 피우, 선인봉, 만잠봉 올라갈 때마다 기념 사진을 찍어서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기념 배지를 증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성한 콘텐츠의 스테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이 산에 있는 곳은 도봉산입니다. 도봉 일동에 한옥마을도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옥 스테이, 다도, 서예, 요가, 명상 등 원데이 클래스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천축사에는 지금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고 도봉일동 녹색 복지센터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수용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간송 옛집, 연산군 묘 등 역사자원 인근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한옥 숙박시설로의 전환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랄 등 식당 옵션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고 아레나 근처에 주택 공실을 홈스테이로 이용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풍성한 콘텐츠 굿즈 개발입니다. 도봉산과 서울 아레나를 활용한 굿즈 개발 및 판매입니다. 2030 박물관 굿즈에 꽂혔다. 지난해 뮤즈 매출에 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만든 굿즈 연 매출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외국인 구매 비중도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관광 자원도 상품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콘텐츠의 평화문화 진치입니다. 대전차 방호시설과 군사시설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현재는 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문화 창작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유발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글로벌 일자리 센터입니다. 도봉구는 공동 브랜드로 양발급 P2를 개발해서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70%, 전국 생산량의 40%를 양발 산업의 메카인 도봉구가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말 산업을 홍보하고 디자인 양발을 체험하고 기념품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센터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 3월) 아레나 경기장이 들어오면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결, 편의, 콘텐츠 3대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관광특구라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 절차는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관광특구란 것은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도입을 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14개 시도에 36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이 신청하면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추진,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왜 아레나를 기다렸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50만 명 이상이 오셔야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익시설, 안내, 숙박 등 구비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관광 안내시설, 공익 편익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관광 특구 전체 면적 중에서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관광특구 지정이 안 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미충족됐고 관광 호텔도 미충족됐고 접객시설의 보완도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 3월 아레나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특구 지역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야간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앞 공개 공간에서 공연과 음식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5개 광고 기준이 완화되어서 볼거리 연출이 가능합니다. 관광특구 지정 추진 방안입니다. 관광특구 핵심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입니다. 아레나 방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합니다. 관광 접객시설 전환 유도와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36개 관광 특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명동, 이태원, 동대문, 종로, 청계, 잠실, 강남, 홍대 2024년 12월 26 마지막으로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고속터미널 일대부터 세리까지 서울에 8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2군데, 대구에 동성로, 인천에 월미, 대전 유성, 경기도에 동두천, 평택, 고양, 수원, 화성, 경기도 파주에 통일동산, 경기도 5곳입니다. 강원도에는 설악과 대관령, 충북에 수안보, 온천, 속리산, 담양 3곳입니다. 충남에 아산시, 보령 해수욕장 2군데입니다. 전북에 무주 부촌동, 정읍, 내장산, 전남에 구례, 목포 2군데입니다. 경북에 경주시, 백암온천, 문경, 포항, 영일만입니다. 경남에 부곡, 부곡온천과 통영의 미륵도, 그 다음에 제주도입니다. 이 전국 36개 관광특구 다 저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 맞죠? 네. 그래서 도봉구가 관광특구가 꼭 돼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원, 잠실 관광특구는 각각 다문화와 엔터테인먼트라는 명확한 컨셉으로 전략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도봉구도 역시 자연과 K-팝의 만남이라는 컨셉을 내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도봉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아레나에서 공연을 보고 한옥 스테이에서 특별한 밤을 보내는 외국인 관광객, 도봉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제식거리나 막걸리거리에서 활력을 찾는 시민들의 모습 기대되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도봉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관광 도시로서의 성장 효과는 국민이 체감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관광도시 도봉입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도봉구는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서울시 도봉구와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도봉산 관광특구의 추진 협의체를 신설해서 민간이 참여하고 지역 상공의 도봉산 양말협동조합과 협치해서 협력기관인 서울관광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관광정책과 도봉구청의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과 협조해서 이 도봉구의 관광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이 연결하면 세계가 옵니다. 이 멘트도 제가 쓴 거지만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2027년 3월에 아레나가 완공이 되면 관광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세계가 찾는 관광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